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인 발명품을 사랑하는 이도현입니다. 명품 중에서도 명품인 발명품. 네. 멋진 표현입니다. 자, 이도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고요. 지금 도로 위에 조금 사고 구간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방도천 20호선 창원터널에서 장유 방향으로 창원터널 못 간 지점 중앙분리대 갓길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양 울산 고속도로 함양 방향으로 산회 3터널 102.5km 지점 갓길에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지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의 발명품을 또 직접 봤었잖아요. 네. 팡 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풍선을 터트리는 고객의 눈으로 좀 확인을 했었고, 자,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발명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곳곳에 숨쉬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휴대폰이나 자동차? 로봇 청소기까지 이게 전기를 품고 다니는 그 배터리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을 끄면서 손에 쥐었던 휴대폰, 출근길 전기버스나 스마트워치처럼 우리 주변에는 배터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터리는 현대 생활의 숨은 심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배터리 누가 처음 만든 걸까요? 집에 저희 전기 보통 몇 볼트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220 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220볼트 쓰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쓰고 있는 그 V자 표시, 볼트는 사실 배터리를 처음 만든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전압 단위가 볼트였군요. 네.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세계 최초로 배터리를 만든 이탈리아 과학자인데요. 그런데 이 볼타가 배터리를 처음 발명할 때는 정말 험난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싸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신비한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루이지 갈바니라는 해부학자가 개구리를 해부하다가 우연히 죽은 개구리 다리가 움찔하는 것을 보고 생명체 안에 전기가 흐른다고 이게 주장을 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기가 생명체 안에 있다. 개구리가 스스로 이제 다리가 움직였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그걸 보면 진짜 생명이 뭔가 전기 같은 게 좀 흐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갈바니의 이론은 많은 생물학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명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참 매력적으로 들렸던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알렉산드로 볼타는 그걸 다르게 봤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볼타는 개구리 다리 실험에서 전기가 생긴 것은 개구리 때문이 아니라 개구리를 고정한 구리고리와 철사 서로 다른 그 두 금속이 만나서 전기를 만든 거라고 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금속의 조합이 핵심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볼타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리 조각, 아연 조각 그리고 소금물을 적신천을 층층이 쌓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고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배터리 실험이 되었던 거죠. 이 실험이 오늘날 배터리의 시초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때는 사람들이 볼타의 말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갈바니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볼타의 실험을 본 나폴레옹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를 백작으로 임명하고 상까지 수여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노벨상이나 대통령 표창 같은 엄청난 영예를 얻었던 거였죠. 나폴레옹이 과학적인 안목도 대단했군요. 네. 그 일을 계기로 볼타의 이론이 힘이 실렸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전기의 단위인 볼트로 남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전의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때요? 초기 볼타 전지는 구리판, 아연판, 소금물을 적신 천을 층층이 쌓아서 매우 작고 약한 전류만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크고 무거운 다니엘 전지,
충전이 가능한 납축 전지를 거쳐서 1900년대에는 망간과 아연을 활용한 소형 배터리도 등장했고요. 점점 일상 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핵심이죠.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리튬 이온 배터리는 19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됐는데요. 가볍고 반복 충전이 가능하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전기차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이 네. 건전지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버리는 거. 요거랑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여러 번 충전해서 쓰는 거 원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일회용 배터리는 이 화학 반응이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자가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번 이상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환경에도 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좀 편리한 발명품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이슈도 그렇고 요즘 뉴스 보면 배터리 사고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최근 몇 년간 큰 이슈였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진압이 좀 어렵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무섭죠. 평소에는 참 편리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충격이나 과열 등으로 쉽게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항공기 탑승 시에도 배터리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네. 있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는 들고 탈 수는 있지만 수화물로 붙이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화물 칸에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미처 모르고 수화물 붙였다가 네. 다시 소환 당한 분들 꽤 아마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충전 중에 기기가 과열되면 즉시 충전을 멈추고 그리고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온 환경에 방치되는 건 특히 위험한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네.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차 안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두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네,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 때문이라도 노트북 차 안에 많이 두시잖아요. 네. 이건 꼭 좀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배터리가 참 고마운 존재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배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재활용 했을 때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또 이제 과학자들의 도전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과 환경의 가치도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발명 이야기 이도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